네, 저희 또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켓나우 좀 더 시장을 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 트럼프 관세 정책 그리고 달러 움직임 글로벌 자금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관세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지금 뭐 네. 보편 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아, 네. 보니까 4월 2일 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네. 그 계획인지 당장 실행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4월 1일 안 하고 4월 2일이냐 했더니 만우절이라서 안 한다면서요. 트럼프가 또 미신을 믿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혹시나 음, 거짓말로 알까봐, 그렇죠. 그래서 아, 4월 2일 한다는 거죠. 세심하신데, 트럼프 씨. 일단 우리, 정리를 해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뭐 되게 많이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따가 6번 차트랑 7번째 차트 연이어서 네. 이제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뭐 6번째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그 뉴스핌에 나갔던 기사들 큰 제목들만 갖고 온 겁니다.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일단 품목별로 25% 관세를 매긴다 그랬고, 여기 안에는 뭐 원래 이제 이게 그 트럼프 일기 때 네. 하던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 음, 예외 조항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쿼터제였었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커트제를 받으면서 음, 그 쿼터 안에서는 이제 면세를 해주는, 물론 이제 그 쿼터 받기 위해서도 또 많이 뭐 사줬습니다. 뭐, 그쵸. 예, 뭘 예, 많이 예. 이제 뭐 해준 기브 앤 테이크 다음에, 했겠죠. 예, 해준 예. 다음에 이제 겨우 파단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은 10% 맞아요. 관세였던 게 예. 이제 이번에 25% 올라갔고, 그래서 이 관세 적용은 원래 3월 4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예외를 뒀던 여러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캐나다, 멕시코, 한국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예외 조항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실효한다라고 그러는데, 효력을 상실하는 그 날짜는 3월 12일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3월 12일부터서 이제 미국 그 보세 창고에 들어가는 그 철강, 알루미늄 그 품목들은 25%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네.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날 이제 11일하고 12일 날에 상호 관세도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발표 즉시 발효하겠다고 했었는데 즉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뭐 우리 시간으로 2월 14일 새벽이었고 아침이었고 현재 시간으로는 2월 13일이었었는데 네. 상호 관세에 대한 로드맵을 내놔요. 뭐 상호 관세는 뭐 우리 잘 아시죠? 내가 니한테 5% 매기면 니도 나도 5%뭐 이렇게, 혹은 네가 네. 나보다 더 많이 매기면 나도 높이겠다. 그걸 뭐 똑같이 이런, 맞추겠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산수적인 그런 어떤 똑같은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음. 그런 관세율뿐만 아니라 내가 봐서 이거는 부당하다 싶은 거 네. 는 이거는 상호 관세를 매겨버리겠어. 그래서 이제 큰 원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라는 그 맥락 하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비관세 장벽은 되게 많아요. 뭐 부당한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뭐 부당한 제도, 환경 기준, 뭐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이 미국보다 엄격해서 우리 미국산 자동차가 너네가 사기에 좀 가로막고 있다,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 환율까지도 역시 이제 네.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이 모든 걸 이렇게 총괄하는 통합된 기준은 없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 내 마음대로 많이 기울으셨다라고 보이는 곳에는 내가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부분까지도.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뭐 아까 우리가 보면 11일부터 12일에 당장 뭐 발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유예 기간을 또 좀 많이 둡니다. 뭐 4월 1일까지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무역 실태 조사를 이제 벌인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관세가 또 언제 발효되는 건 또 그때 가봐야만 알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긴 예, 거예요. 사실 예, 대미 수출 비중이 맞습니다. 높은 국가들 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협상 여지로 이제 네. 말미를 줬다라고들 다들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 협상하라라고 이제 뭐 그런 멘트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뭐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인데, 전에 바이든 때 이제 내놨던 반도체법 네. 그거 보조금 주던 것도 새로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뭐 참 우리나라가 뭐 SK 하이닉스니 삼성이니 그다 많이 공장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좀 받았는데 그걸 뭐 다시 이제 협상을 한다 하니 좀 그런 국가들 그런 기업들은 되게 좀 난감하고요. 네. 그리고 엊그제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4월 2일 날에 자동차 관세 부과한다. 이것도 혹시 이제 품목별 관세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품목들은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안전하지는 못하다.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쏟아냈고 외신, 내신 할 것 없이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엄청나게 뭔가를 엄포를 많이 놨는데 7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좀 못되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게 그 뭐 태산이 우러제칠 만큼 되게 크게 흔들렸는데 나온 거는 쥐 한 마리였다 뭐 이런 이제 근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관세들이 발표는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발효에 들어간 거는 중국에 대한 10% 관세 2월 4일 날에 이제 부과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류 언제까지 예비 조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좀 늦춰놨죠. 결국에 협상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저 네. 근거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한 달이 됐든 뭐 한 달 반 정도의 여지가 있든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나한테 와서 알아서 자진 납세를 하라.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의미고. 예. 그게 이제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예외 적용도 해주겠죠. 또 전에 이제 했던 쿼트제처럼 또 그걸 네. 다시 뭐 다시 연장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1기 때도 이거 뭐 예외 조항 해주고 뭐 이렇게 면세 해주고 하면서 또 많이 급하다 갔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금하려고 네. 결국 이제 이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8번째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이제 나간 기사에서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3일 날 현지 시간에 이제 뭐 뉴욕 주식 시장에 그 시황 안에 들어있던 건데 시장이 이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상호 관세를 당장 매길 줄 알았는데 4월 1일까지는 그래도 연기가 됐네. 뭐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없겠다. 그러면서 시장은 점점 더 트럼프의 엄포가 결국 뭐 협상 수단이지 않겠냐 쪽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상호 관세가 발표된 날에 백악관 관리의 발언 중에서 발효 전에 양자간 협상으로 상호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워딩이 실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 좀 많이 이제 구매 확대하고 미국에 투자 많이 하겠다라는 약속 가져오면 네, 봐줄게 뭐 이런 이제 뉘앙스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모디 총리 가서 만나고 네. 사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네. 품목이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뭐 네. 이것저것 사줄 만한 게 사실은 뭐 미국산 LNG 뭐 그다음 미국산 원유 이 정도고요. 뭐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 좀 더 뭐 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만 봐도 네. 미국산 차 요즘에 우리나라 잘 안 굴러다니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것 별로 같아요. 사람들이 안 타죠. 예, 좀 미국산 자동차는 예. 약간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그런 말 하셔도 됩니다. 좀 약간 무식해 보여요. 그 약간, 좀 약간 예쁘지도- 외관이 예쁘지는 않은데 왠지 기름은 엄청 먹을 것 엄청 먹을 같고, 것 예. 같고 그런 생각을 한국만 할까요? 아니죠. 다른 유럽도 하죠. 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세를 뭐 더 낮추든 높이든 이쪽을 높이든 이쪽을 낮추든 간에 이게 뭐 그런다 해서 미국산 차가 뭐 잘 팔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거 많이 사라. 그 외에 뭐 에너지든 비행기가 됐든 살 수 있는 거 하여간 많이 사주고 미국 안에다가 공장 많이 세워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회적으로 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합니다. 결국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조금 부흥시키겠다라는 네, 네. 의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걱정했던 것만큼은 관세가 그렇게 아주 극악스러운 관세를 매기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가도 그렇게 막 관세 때문에 물가 쇼크가 한 번 더 오고 뭐 물가가 예전처럼 막 8% 9%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겠구나.
그런 게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미국 국채 금리와 미국 그 달러가 뒤로 이렇게 한 발씩 물러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상호관세 이게 단순히 네. 뭐 계산 산수하듯이 예. 숫자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트럼프 마음대로라는 거잖아요. 엿장수 그 엿장수가 트럼프 아니에요? 예, 맞아요. 가이지를 몇 번 할 건가는 네가 네. 나한테 해주는 거 보고 뭐 보고. 네. 네. 좀 약간 골 때린 게 또 하나 있어요. 뭐 부가세까지 이제 남의 조세 제도까지도 뭐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건 불공정해라고 해서 이제 그래요? 그 이제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VAT 보통 한 약자 10% 예, 뭐, 예. 우리는 10% 유럽 회원국들은 EU 회원국들은 좀 각각 다르긴 한데 그걸 평균 내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뭐 불공정하다. 이게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수입업자가 잠깐만요. 시간이 좀 애매한가요? 아니, 예. 수입업자가 이제 미국산 수입차를 만약에 이렇게 구매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해 온다라고 하면 일단 관세 10%, 그다음에 수입업자가 20% 넘는 부가세를 냅니다. 네. 그러면 합하면 3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3만 9천 달러 가격표가 붙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가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네 관세 사실은 30% 이상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의 그 유럽 차를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들은 유럽 소비자들한테 팔 때는 부가세 20%를 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이런 어떤 부가세, 소비세 개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뭐 2만 유로짜리라고 하면 유럽 안에서는 2만 4천 유로에 팔리던 게 미국으로 가면 그냥 2만 유로예요. 너네 현지에서 파는 것보다 왜 우리한테 더 싸게 팔아? 이거 헐값에 파는 거는 덤핑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 불만 때문에 이제 그런 부가세까지도 이런 네. 불공정한 어떤 무역 장벽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서 상호 관세를 매기려고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번에는 그런 어떤 남의 나라 조세 제도까지 이렇게 손을 보는구나 이런 좀 극악스럽네.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부가가치세까지도 관세로 예.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예. 그래서 아까 어쨌든 이런 뉴욕 시장이나 뭐 외부의 이제 위험 자산 시장이 보기에는 어쨌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칼을 그렇게 세게 휘두르지는 않고 있고 계속 뭐 유예 혹은 뭔가 협상하자. 협상해서 잘 되면 니한테는 관세 안 물릴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애시당초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구나라고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공포가 안도감으로 희석되고 있고 혹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다만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물론 그렇죠. 없죠. 예. 이 양반이 또 언제 어떻게 또 말을 예측할 수가 바꿔가지고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 한 달 좀 못 되는 1월 20일 이후의 어떤 상황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인식이 그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네. 해서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다음에 우리 한번 9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미국 너무나 잘 나간다고 했던 미국 경제 요즘 이제 1월치 상황만 이제 몇 개 표를 갖고 왔는데요. 네. 맨 왼쪽에 보이는 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CPI고 예. 가운데 게 이제 핵심 소매 판매예요. 뭐 이것저것 빼고 이제 정말 코어 소매 예. 판매들만 모아놨는데 1월 달에 0.8%가 감소했습니다. 뭐 제법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애틀랜타 연준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GDP Now 분기 이제 미국 성장률 추정치인데요. 녹색선을 보면은 밑으로 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보이죠. 2.9%까지 같은 게 뭐 2.9%이던 게 지난주에 이제 보면 2.3%까지 이거는 소매 판매 안 좋게 나온 거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약간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경기는 좀 꺾이는 것 같고 예. 약간 뭐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냄새가 그러니까 좀 나는 경기는 거 아니냐 침체되고 뭐 이런 뭐 물가는 올라가고 예. 예. 그래서 이런 1월 한 달치 지표 가지고 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1월치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좀 뭔가 조심스럽죠. 그렇죠. 이게 예. 뭐 여다 대고 더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면 어쩌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그 트럼프의 말이 이렇게 싹싹싹 바뀌는 것에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그걸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가 이 정도 감지할 정도면 뭐 시장은 벌써 뭐 그렇게 눈치를 그러다 챘겠죠.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까지 좀 떨어진 예. 상황이네요. 예. 이렇게 달러가 이제 다시 후퇴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주식 시장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10번째 차트 바로 네.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게 이거는 이제 1월 20일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 흐름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게 S&P 500입니다. 네. 1.97% 한 2% 그래도 올랐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니온 계좌에도 니온 계좌가 아니라 니케이 225 지수도 뭐 대략 요 정도 레벨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보라색 보이는 게 스탁스 STOXX 50이라는 그 네네. 유럽의 대형주 중에서도 정말 큰 애들 50개만 모아놓은 그 스탁스 50 지수인데요. 6.66% 올랐고 닥스 우리 독일 주식시장이 거의 8%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야, 이 뭐 이렇게 유럽이 미국을 아웃퍼폼할 상황은 우리가 참 오랜만에 보죠. 사실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독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경기 자체는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를 워낙 싸져서 자금이 가는 거다. 예, 기저 효과다. 또 예.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게 그 요인들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달러가 싸지면 돈들이 이제 미국 달러 말고 네. 달러가 싸다라는 말은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환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한 주에 유로가 1.5% 넘게 강해지면 환으로만 1.5% 먹고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돈들이 유입되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불과 한 달 못 된 사이에 보면은 메뉴에 있는 거는 홍콩 항생입니다. 네네. 무려 15.5%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와 샀어야 되는데 살까 말까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농담. 어쨌든 저는 아직 중국이나 항생 쪽은 예. 잘 손이 안 가서. 예. 뭐 홍콩 항생 이렇게 많이 잘 가는 거는 우리가 연초에 봤던 그 딥시크 그거가 이제 AI에 대한 열풍을 네. 계속 불러와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달러가 좀 약해지니까 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좀 수월해지는데 그 달러 촉세가 좀 느슨해지니까 이제 좀 살겠다. 돈들이 이제 우리한테도 좀 오고 있구나. 이런 좀 분위기인데 특히나 이제 유럽하고 중화권의 주식 시장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11번째 차트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 조짐은 사실 한 달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거든요. 너 지금 뭐 지역별로 미국, 유럽, 뭐 중국, 이머징 뭐 있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지금 많이 자금 배분하고 있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늘었니 줄었니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그 서베이 결과가 이 차트인데요. 유럽의 주식에다가 요즘에 좀 할당을 자금 배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그 매니저들의 비중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높아졌어요.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한 달 전 서베이에서 이미 보면은 시장에서는 좀 트럼프의 어떤 그 트럼프 그 트레이드라 그러죠. 네네. 뭐 그 달러 강세 미국 지금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좀 약간 감길 거다 그런 기대로 이렇게 미리 좀 옮겨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12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주간 단위로 유럽만 봤습니다. 유럽 주식 펀드로 자금 유출입 동향인데요. 이게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 12일 게 아니라 그 한 주 전 겁니다. 거의 30억 달러 넘게 유입이 됐고, 지난 12일 기준으로는 60억 달러 가까이, 60억 달러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 2배 가까이 더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돈들이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실제로.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유럽 쪽으로. 13번째 차트 예. 바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환율 효과, 뭐 그 달러가 좀 약해지는 네네. 부분, 유로가 강해지는 부분, 뭐 자금이 유입되어서 유로가 강할 수도 있고 유로가 강해지니까 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개는 서로가 물고 물립니다. 근데 펀더멘털리 하게 보면 13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유로존의 제조업 PMI예요. 맨 왼쪽에 보면은 지난 2008년 이후로 계속 뭐 긴 시기열이고요. 끝에 조금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요 근래 들어서 예. 오른쪽에 보면 이제 최근 12달 거를 보시면 좀 더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12월 달에는 45.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1월 달 되면 46.6으로 상승합니다. 물론 여전히 기준선인 50m로 계속 밑으로 눌려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바닥 좀 탈출 신호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히나 서비스업하고 합한 것 한번 볼게요. 14번째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서비스업하고 제조업하고 합한 종합 PMI입니다. 네. 역시 유로존 거고 1월 달에 50.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경기 확장 영역으로 이제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오른쪽 그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붉은색 있죠. 이게 선거 놓고 있는데 독일의 종합 PMI가 무려 50.5가 나왔어요. 이거는 8개월 만에 가장 높고 독일 제조업은 아직 좀 삐리하긴 하지만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서비스업이 다시 이제 이렇게 붙으면서 독일 전반적인 경기가 확장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도 아까 우리 보셨듯이 종합지수가 좀 위로 50선 위로 이제 올라섰고요.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곳은 이런 추세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돈이 막 갑니다. 막 빠르게. 예. 이동이 거기다가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럼프가 별로 관세 세게 못 들일 것 같고 그래서 달러도 약한데 유로가 더 강해지겠군. 뭐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또 이제 뭉쳐서 갑니다. 네. 그다음 예, 혹시 하실 말씀? 근데 지금 사실 22 같은 경우는 좀 금리나 또 빠르게 했잖아요. 이것도 예. 아무래도 자금 맞습니다. 흐름에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우리 마치 네. 짜고 치는 듯이 15번째 차트 볼게요. 네. 아니야 다를까 이제 22하고 연준하고 그 금리 정책 비교했는데요. 1월 달에 22는 한 번 더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인하했고 근데 1월 달에 연준 FOMC에서는 금리를 못 내렸죠. 왼쪽에 보이시는 게 22의 기준금리고 오른쪽에는 그 연준 거하고 22 거를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연준은 이대로 이제 물가 이렇게 계속 끈적하면 상반기에 계속 금리 못 내릴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올해 뭐 한 번 정도 한 내릴 번, 수 잘해 있다. 한 번. 예. 그 다음에 22는 이미 1월 달에 한 번 내렸지만 못해도 상반기 중에 뭐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들 예상을 합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이에 의해서 유로는 약해져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너무 강했던 달러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에 좀 논리가 바뀌었어요. 연준이 금리 못 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하면 유럽 경제 자체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16번째 차트를 가면 좀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유럽 안에서 재정 정책 좀 세게 풀자. 원래 유럽 하면은 독일이 좀 이렇게 재정 규율을 강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유로존 안에서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그 정부가 재정 수단을 원활하게 잘 못 쓰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14일자 기사인데 마크롱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유럽연합의 그 재정 적자를 GDP 3% 이내로 묶어놓는 이런 재정 준칙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다. 쓸모없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허물고 네. 우리 좀 정부가 나서서 재정 좀 많이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17번째 차트 보시면은 지금 독일은 2월 23일 날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요. 그 총선 앞두고서 유력한 후보인 그 양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기민당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이 양반이 이제 이 양반 지지율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네네네. 양반인데 이 양반이 독일의 그 재정 준칙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묶어 놓자라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좀 풀자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이시는 건 FT 기사의 한 단락을 가져왔는데 네. 내용은 뭐 주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독일의 재정 준칙은 아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날 같다. 이제는 현재 우리 이 현실 경제학에서는 잘 이런 거 안 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빨리 풀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앞서 그 기독민주당 예. 프리드리 메르츠 맞습니다. 오. 대본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봐가지고 이름이 어렵긴 해요. 바쁘게 프리드리 메르츠. 넘어가느라. 네. 예. 하여간 그렇게 이제 독일도 이제 유럽에서 가장 재정 준칙을 세게 하고 있는 독일마저도 이제 재정 규율 좀 풉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2는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 재정 여기다가 정책까지. 재정까지 이렇게 와, 통화재정. 동원하면 그럼 경기 부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8번째 차트 우리 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22의 완화 정책과 재정 부양이 결합되면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총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요. 전에 바이든 때 왜 네. 연준이 뭐 돈을 풀기도 했지만 좀 그 앞서서 연준이 돈 풀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나라에서 막 재정으로 돈을 그냥 넣어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 그런 어떤 부양 사업 많이 했었고 예. 이번에도 만약에 유럽에서 진짜 이렇게 22 돈 푸는 데다가 각국 유럽 정부들이 재정을 더 풀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이 이제 확대가 될 거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 경제 좋아지니까 유로는 좀 더 강해질 여력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서 나왔었던 이런 어떤 독일의 발언, 그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아이시의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이 보기에는 좀 재정을 실제 풀라나 이런 기대를 또 만들죠. 그래서 워낙 유로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유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재밌는 게 이런 게 다 사실은 그 트럼프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네 돈 더 풀어서 나토에다가 국방비 좀 더 많이 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하면 우크라이나 새로 재건 사업하는 것도 너네 돈으로 해. 그거다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세금 가지고 해야지. 뭐 그런 돈들이 이제 유럽 안에서 풀리면 뭐 재정 부양책과 22의 완화 정책이 이제 합쳐지는 결과가 되겠죠. 물론 금리도 그래서 좀 더 많이 자극을 받을 위험은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금리도 올라가면 유로는 역시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달러는 약해지고. 예. 이어서 그 지난 14일에 이 사진에 있는 밑에 그 18번째입니다. 18번째 그 차트에 이 양반이 스콧 베센트라는 미국의 신임 재무장관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강한 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 뭐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강달러 정책을 편다 해서 니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너네 통화들을 약하게 만들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11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베센트 이야기를 한번 잘 머리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까 상호 관세 이야기를 할 때 그 비관세 장벽 안에는 환율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은 요 근래 달러가 너무 강해진 거. 그래서 다른 나라 통화가 너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썩 내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각국이 재정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유럽이 실제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재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얘네들이 미국산 제품을 사줄 여력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경제가 좀 좋아지면 그 나라 돈들이 강해지면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달러는 약해지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재정책을 빨리 계속 써라고 그렇게 획책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런 베센트가 말했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상호 관세에서 환율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했던 그 효과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환율을 새로 조정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그 주로 예. 그 주 교역국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미국산 제품을 사들이는 수요도 그렇게 맞아요. 망가지지 않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너네가 재정으로 나라 경제를 잘 일으켜서 미국산 수입 좀 많이 해가고 예. 그래서 달러보다 너네 통화도 좀 강해지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미국산 제품 수입해가기도 네. 더 싼 값에 수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관세 그러면 부과돼도 이제 뭐 여력 예. 있잖아 이렇게 되는 아까 거잖아요. 베센트가 말했던 그런 어떤 우리가 비록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지만 너네 통화가 무작정 약해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 네. 말도 너네 통화 좀 강해져야 돼. 이 말이고 아까 환율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어떤 백악관 관리의 그 말도 좀 너네 통화 좀 강해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어떤 엄격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재정을 유럽 안에서는 스스로 이제 좀 재정을 풀고 싶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외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너네가 돈 더 써. 네네. 너네가 계속 돈을 써야 돼. 이런 압박하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환율 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변화를 낳을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럽이 이제 재정을 풀려고 할 때 트럼프가 보기에 유럽 잘하고 있어. 너네 이제 다른 나라도 좀 그렇게 해. 금리만 내리지 말고 나라에서 돈을 풀란 말이야. 이런 식의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완화시켜라. 예. 압박이 들어갔을 때 환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2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3부에 이어서 좀 뭐 마저 보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3부에서는 또 월가 아이비들이 주목한 예. 리포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